안녕하십니까? 일본 만화 리뷰하는 놈, 망가놈의 김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음, 어, 혼자 지금 방송을 녹음 중인데,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예, 동영상, 물론 제 뭐 얼굴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동영상 방송을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튼 너무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은 이제 제목에 적혀 있는 대로 일본 만화를 리뷰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한국에 좋은 웹툰 그리고 명작들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웹툰 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일본 만화에 대한 애착,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일본 업계에서도 이제 들리는 소식이 일본 만화계가 약간 독창성을 이루고 있다. 혹은 뭐 흥행이 조금 물론 뭐 귀멸의 칼날이나 뭐 오늘 리뷰할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최신 작품들의 흥행력을 보면 아직까지 일본 만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서도 많은 어떤 평단과 뭐 여러 웹상에서의 의견이 일본 만화가 조금 쇠퇴기를 걷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아무래도 또 방송 욕심이 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작품을 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아, 리뷰하는 만화를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또, 이 사람 또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그래. 너 잘 안 해. 막 약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마 첫 화라서 제가 지금도 약간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 첫 화라서 아마 그런 게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전부터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나름대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많은 수의 구독자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업적은 이룬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방송했던 시기로 보면은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의 팟캐스트 태동기를 좀 설명드릴 때 꼭 나오는 방송이 바로 나는 꼼수다죠. 나는 꼼수다를 시작점으로 보면은 그게 1세대다라고 보면은 저는 한 1.5세대 혹은 2세대 쯤에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고 아이블로그나 이런 팟캐스트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뭐 주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는 뭐 한국에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뭐 팟빵이라던가 뭐 그런 이제 뭐 플랫폼에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횡설수설하냐?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첫인상의 이유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뭐 현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뭐 잘 봐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본 만화를 지금 리뷰를 한다고 해서 아마 뭐
여타분들은 전문가인가 보다, 뭐 업계인인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뭐 만화를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뭐랄까 애착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막 제가 뭐 제 어떤 커리어에 뭐 출판사에서 근무했다던가 뭐 무슨 뭐 인터뷰어를 했다던가 뭐 어떤 평론을 썼다던가 뭐 이런 경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에, 어떤 전문성은 의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제 첫 방송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쯤 가는 잡담 시간을 조금 가질 겁니다. 잡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본방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뭐 잡담할 게 별로 없네요. 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데만 뭐 잡담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 정보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제 어떤 취향, 이 사람이 만화에 대해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아셔야지 어, 제가 만화를 평가할 때라든가 만화를 선택할 때라든가 이런 리뷰 작품을 선택할 때라든가의 어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만화 취향은 제가 별 5개를 꼽는 만화는 최근작으로는 킹덤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별 5개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킹덤.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뭐 슬램덩크는 개인적으로는 한 별 4개 뭐 이런 정도로 주고 싶고 물론 완벽한 작품인데 제 기준에서는 뭐 슬램덩크도 리뷰할 뭐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마는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제일 아쉬운 게 별점 하나가 까지게 된 이유는 아, 길이가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화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슬램덩크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도 딱 느꼈던 게 아니 왜 여기서 끝나지? 아니 뒤에 더 이야기가 더 많고 뭐 할 텐데 아니 왜 막 사랑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아직도 막 뭐랄까 캐릭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아쉬운 이노우에 선생님에게 조금 아쉬움을 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슬램덩크는 길이 때문에 뭐 별 반 개를 까고 싶지만은 반 개는 제 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예, 별뭐 4개로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은 또 베르세르크. 엄청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기본적인 어떤 모토는 폭력, 뭐 그리고 섹스 이 정도가 폭력과 섹스가 함께 결합이 돼 있는 혹은 아니면은 근성물, 근성물 나름 좀 좋아합니다. 네. 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식의 어떤 근성물이 조금 이제는 지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던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근성물 나름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래서 음, 더 파이팅도 뭐 꽤나 재밌게 보고 있고 뭐 그 관련 근성 관련 나오는 소년물들 있잖아요. 어떤 용자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냐? 소년 점프에서 하는 어떤 왕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근성론이 이렇게 좀 밑바탕이 깔려 있는 그런 것들도 나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피스도 재밌게 봤는데 원피스는 또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 원피스는 제가 만화를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되는 만화예요. 원피스가 제가 지금 한 90몇 권까지 본 것 같은데
최신편은 아직 한참 안 봤어요. 뭐 짤이나 이런 걸로 현 상황이 어떻다 정도는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알고 있다마는 90몇 권까지 본 결과 저한테 있어서 원피스는 약간 원피스보다 재미있으면은 정말 제 취향의 만화라서 이건 진짜 명작이다 하는 거고 원피스보다 재미없으면은 별로인 만화다. 약간 요런 딱 기준점이 돼요. 원피스가 저한테는 예, 굉장히 주제 넘는 말이죠. 예. 여튼 근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 커먼 센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튼, 예, 제 만화 취향은 좀 그렇습니다. 뭐, 원피스도 좋아하고, 뭐, 근성물, 뭐, 그 뭐죠? 자전거 하는 만화? 예, 그, 뭐냐, 이름. 겁쟁이 페달. 예, 겁쟁이 페달도 완전 근성물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냥 근성 하나로 그냥 쑤셔 박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예, 특히나 그 스포츠물의 근성론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꽤나 많죠. 저는 스포츠물을 웬만하면 다 재밌게 봐요. 근데 이제 야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야구의 룰도 모르고 야구 팬도 아니고 말투를 드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부산 사람이면 자연차 아이가 하실 수도 있는데 롯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전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대신에 저 축구를 또 엄청나게 좋아해서 EPL이나 이런 거를 한 15년째 지금 한 팀을 응원하면서 여튼 보고 있는데 여튼 뭐 잡설이 많네요. 제 취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취향의 어떤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겠지만 여튼 제 취향은 약간의 폭력과 섹스가 동반하는 아주 괴기한 괴랄하다 싶은 그런 작품이라던가 혹은 뭐 근성물 완전 순수 근성 이야 막 이러면서 근성만으로 뭐 못 되는 게 없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타결을 하는 예, 그런 작품들을 선호한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제 취향까지 빠르게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뭐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코너는 참고로 망가놈에는 세 가지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세 가지의 코너를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두 가지 코너를 미리 알려드리면 좀 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튼 오늘 준비한 코너는 풀 리뷰 코너입니다. 예, 말 그대로 만화를 풀 리뷰. 그러니까 쭉 그냥 제가 현재까지 나왔던 부분까지 봤던 그런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되게 세세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풀 리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길이가 기본적으로 제 방송은 방송 길이가 깁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오늘 방송은 풀 리뷰 방송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좀 많이 된 작품이죠. 국내 팬덤도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리뷰하기 좀 두렵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냐? 제일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봤기 때문에 그냥 이 작품으로 그냥 1화를 방송을 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제일 처음부터 그냥 막 힘을 줘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방송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일 최근에 본 걸로 가볍게 방송을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네요. 일단은 제가 왜 이 작품을, 왜라기보다는 제가 이 작품을, 어, 어떻게 알게 됐느냐? 딴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된 계기는, 음, 그냥 제가 알라딘 이북 유저라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종이책을 굉장히 많이 사고 많이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이책이 사실 지금도 더 좋아요, 이북보다는. 근데 이제 사람 사는데 살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워낙 많이 사서 저는 이제 뭐 소설책도 좋아하고 뭐 잡지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책장이 이게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옷장이나 뭐 바닥에 이제 결국은 책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집구석이 말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싫다 싫다. 나는 절대 이북 유저가 되지 않을 거다. 그 책에 넘기는 어떤 그 질감이라던가 책이 주는 어떤 그 콜렉터들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또 책은 한 권 한 권씩 또 표지 그 그림이 또 다르고 또 요즘 또 표지 디자인을 뒷면에다가도 굉장히 다채롭게 창작을 아주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출판사의 어떤 센스나 이런 것도 같이 돋보이면서 이런 부분도 참 즐길 거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 방에 제 집에 용량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이북 유저로 갈아탔는데 여튼 알라딘 이북 책을 뭔가 사려고 하면은 늘 늘 순위권에 이 만화가 늘 굉장히 상위권에 늘 있더라고요. 네, 뭐 이번 MD 추천 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판매량 순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 막 스파이 패밀리 9권, 스파이 패밀리 8권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뭔 만화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냐? 뭐 자꾸 막 그 로이드 와 로이드 멋있다 막 이러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뭔가 바뀌었나? 전에는 막 그 약투 운동 막 이런 거 하더니 결국은 로이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더라고요. 예, 여튼 그래서 뭐 유명해져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광고의 효과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여튼 그 책을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가족, 스파이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글쎄요, 암살단, 스파이가 딱히 막 암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치환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네요. 예, 뭐, 요원 가족?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특수 요원 가족? 이렇게 불러야 되나? 예, 여튼,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작가는 엔도 타치야 작가님께서, 집필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이 정보를 좀 찾으면서 이 작가님의 어떤 신상을 조금 알고 싶어서 민족 정론지 나무위키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엔도 타치야 엔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무슨 어시스턴트로 좀 어디에 많이 계시다가 그러다가 물론 본인 연재도 이제 좀 많이 하고 하다가 워낙 작화력이 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유명해서 그래서 어디 뭐 여러 작품에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다가 첫 장편을 만든 게 이 스파이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연재작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 연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녀작은 아닌데 어, 거의 입봉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튼 엔도 선생님의 작품이었고요.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입니다. 제가 사실 완결작을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몰아보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작가님들한테는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화를 에, 단행본파,
그 다음에 완결작만 보는 완결파, 연재작으로 이렇게 잡지로 보는 잡지파,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따지자면 완결파고요. 완결파가 아니라고 치면은 연재작을 이렇게 잡지로 보는 점프나 이런 잡지로 보는 그런 타입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면은 나 안 봐. 막 이래버리기 때문에 여튼 그렇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튼 완결작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리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일단 제 기준점에서 10권 이상 보면은 이 작품의 어떤 뭐랄까 스타일 그런 게 조금 파악이 되었다. 작가님의 어떤 성향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을 리뷰를 하는 거고요. 연재처는 소년 점프입니다. 만화로 치면 점프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재처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소년 점프 플러스죠. 소년 점프 그러니까 슈에이사에서 만든 웹코믹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웹코믹 플랫폼에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특이사항을 하나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가의 첫 연재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첫 연재작은 아니고 연재작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단편을 좀 연재를 많이 하셨고 장편으로 넘어가면 한 5권짜리 이런 작품이 있는데 정말 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장편 만화들 있잖아요. 긴 권수로 되어 있는 스파이 패밀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의 첫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장편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나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랬다. 아니, 이게 경험이, 장편 경험이 없는 작가가 만드는 퀄리티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 작가님이, 이게 첫 경험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건 나중에 또 평가 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튼, 엔도 선생님의 첫 장편 연재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슈에이사의 웹 플랫폼 소년 점프 플러스 최대 히트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어떤 작품이 일단은 소년 점프 플러스에 어떤 작품이 지금 연재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 지옥락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좀 최대 히트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년 점프 플러스가 생긴 게 한 2015년쯤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있다가 최대 히트 판매량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게 스파이 패밀리가 한 4년 연속인가? 네, 4년 연속 지금 최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소년 점프 플러스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회 일본 만화가 협회상 코믹 부문 대상작입니다. 예, 어, 상은 중요하죠. 어떤 이 만화의 권위, 그리고 증명되는 부분, 이 만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증명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저는 수상,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약간, 상 보고 작품 보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상 안 받은 작품은 재미가 없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은 작품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거나 고를 때 수상작들을 저는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때 저의 입맛에 맞는 추천은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일본 만화를 추천한다, 누군가가 추천한다, 일본 만화 추천이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추천하는 게 과연 나의 취향과 맞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닐 가능성도 꽤나 높단 말이죠. 심지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시놉시스 그리고 그 사람이 유튜브 편집자가 편집을 얼마나 잘하냐 이거에 따라서 만화 자체가 그냥 너무 내 타입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만화를 보다 보면은 연출이라던가 어떤 시나리오적인 부분, 풀 스토리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아, 이거 편집해서 안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게 조금 들어오면서 아, 내 취향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은 약간 아, 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아, 손해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래서 만화를 선택할 때 수상작들을 많이 봐요. 어떤 상을 받은 작품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한 뭐 오스카 대사무였나?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데스카 오사무 죄송합니다. 예, 데스카 오사무상의 수상작들이나 뭐 아니면 소년 점프에서도 상을 주죠. 그런 수상작들이나 아니면 뭐 이 만화가 대단하다 같은 그런 수상작들 혹은 뭐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만화협회 코믹 부분 수상작 뭐 대상 뭐 이런 수상작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들을 본 다음에 아, 수상작이 이런 게 있구나. 요새 이게 유행하는구나. 그럼 이거 한번 봐야지. 라고 했다가 봐서 이 만화를 보면은 또 제가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만화를 보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 만화 좀 파보고 싶다. 해서 뭐 민족 정론지, 나무위키를 검색을 하거나 뭐 커뮤니티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얻는 와중에 또 얻어 걸리는 작품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비슷한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라고 꺼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또 추천을 받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 상은 중요하다. 결국 상을 받지 않은 작품이 나쁜 작품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고려할 때는 수상작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한 줄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물론, 이 스파이 패밀리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고, 보지 않은 분들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줄거리를 좀 풀자면은,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 본 작품의 주인공이죠. 에, 황혼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름이 황혼. 특이하잖아요. 황혼이 뭐냐면 이제 황혼이 지능해인가 아마 뜻이 그럴 겁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저도. 하여튼 황혼이라는 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이 사내의 직업은 바로 에, 스파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가 약간 독일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약간 냉전 상태, 서로 첩보 요원들을 계속 보내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선전을 하거나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 저쪽 서쪽에 있는 놈들은 아유 깍쟁이야, 아주 뭐야 괴랄한 놈들이야, 돈밖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유 동쪽에 있는 놈들은 아주 뭐 그 비상식적인 놈들이야,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를 헐뜯게끔 계속 만들면서 어떤 뭐랄까 지역 간의 어떤 지역 감정을 계속 유발시키면서 자신들의 파일을 윗대가리가 또 챙기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게 뭐 남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튼 이 시대 배경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그 황혼이라는 남성은 서쪽, 그러니까는 웨스탈리트 국가기관 소속인 그 국가기관 이름에 와이즈라고 하는데 그 와이즈 소속의 스파입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변장술이 능한데 스파이 일을 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하면서 막 정말 막 그 피도 눈물도 없이 변장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막 주요 정보들을 얻거나 상대방의 어떤 전략과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뭐 없애버리게끔 이렇게 막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파기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활약을 했던 스파이입니다. 하여튼 이제 웨스탈리트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정부기관 소속이긴 하지만은 첩보를 하면은 반대의 적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적국이 바로 오스타니아입니다. 이제 첩보를 막 하면서 또 활약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 YG에서 명이 떨어집니다. 어, 중국 제1야당 국가통일당 총재이자 전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노반 데스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죠. 그 적국의 수상이자 현재 제1야당의 총재, 엄청 대단한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해라라는 지령이 떨어졌는데 그 지령에 약간 그, 그 지령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노반 데스몬드라는 사람은 외부 활동이 없다. 히키코모리처럼 산다. 밖에 전혀 나오질 않는다. 서태지다. 이럴 정도로, 뭐, 거의 뭐, 밖에서는 연례 행사식으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다.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한테 결국 가까이 가서 정보를 얻으려면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데, 아니, 친해질 시기가 안 잡히잖아요. 연례 행사식으로 나오고, 국가 공인 행사에만 나오는 사람인 거 보면, 아니, 뭐, 나와야 뭐, 만나야 친해지고 할 텐데.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 도노반 데스몬드는 유일하게 하는 외부 활동이 바로 이 도노반 데스몬드의 자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사교회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교회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황혼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버렸어요.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이름이 황혼이거든요. 원래 그 본명이 있는데 본명을 버리고 스파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족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 그 학교 이런 자제 학교 사교에 내가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YG에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아, 와이프와 애를 만들면 되지 않냐? 와이프와 와이프와 애를 만들면 쉽잖아. 결혼하고 애 낳아서 접근해 하는 거예요. 일주일 시간 줄게.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거 로이드가 아니 미친놈들인가? 어떻게 일주일 시간을 줘서 결혼을 하고 애를 일주일에 무슨 어떻게 낳아? 무슨 뭐 예수 낳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잉태해가지고 갑자기 눈을 뜨니까 만삭이야. 이런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떤 수로 내가 이거를 일주일 만에 와이프를 만들고 아기를 만드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첩보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으면 모든 지령은 그냥 뭐 국가를 위해서다.
그리고 나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황혼이 신분을 바꾸고 로이드 포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가족들을 모집해서 이 그 도노반 데스몬드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이 스파이 패밀리라는 작품의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놉시스를 아마 그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셨으면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백그라운드는 되게 어디서 많이 봤던 백그라운드인데 알맹이가 색을 이상한 색을 썼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그림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을 텐데 저도 처음에 이 그 줄거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튼 굉장히 웃긴 어떤 메인 스토리인데 기본적으로 메인 스토리를 보시면 메인 스토리를 들으시면 이 작품의 어떤 장르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본 작품은 코미디, 그리고 일상, 뭐 육아, 뭐 거기다가 뭐 액션도 조금 첨가돼 있고 뭐 초보 활동도 조금 첨가돼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캐릭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요 캐릭터는 본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로이드 포저. 연령은 불명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네, 그 이제 이거는 너무 과거 그게 이야기라서 좀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러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본명, 본적 이런 거를 다 버렸기 때문에 연령 불명입니다. 키는 약 187cm, 굉장히 큰 키죠. 그렇습니다. 170대가 안 되는 키를 가진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키가 아닐 수가 없고요. 187cm의 몸무게는 80에서 한 90kg 정도 돼 보여요. 건장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 현재 정신과 의사로서 오스타니아 베를린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꽤나 엘리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아, 그 병원에서 인망도 좋습니다.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스파이다. 예, 원래 정체는 웨스탈리트 와이즈 소속의 스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네임은 황혼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 기본적인 천성 자체가 좀 따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이제 초반 부분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왜 이 사람이 스파이를 지금 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된 일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첩보 영화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레옹이라던가 뭐 이런 뭐 레옹은 사실 첩보 영화는 아니긴 한데 여튼 뭔가 숨어서 뭘 한다는 그런 걸로 보면은 뭐 007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묘사가 많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이 점점 소모돼서 어,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에서. 어,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신념은 뭐냐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뛰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그곳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기는 조금
힘들죠, 사실.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이기적인 나의 어떤 그런 커리어라든가 아니면 적국에 대한 분노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움직이면은 감정 자체가 진짜 말소될 수가 있잖아요.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로이드 포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 그것도 굉장히 따뜻한 신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이런 거를 자기가 연기하고 있다. 나는 이 캐릭터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판이 그렇게 진실된 평판으로 좀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지만 의심이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는 언제나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무엇가 없는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가 달라져 있다라고 하면 경계를 하거나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잔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잔을 테이블 같은 데 놔두면은 막 그 얼음컵 같은 거 테이블 위에 딱 놔두면은 얼음컵이 밑에 녹아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컵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도청기가 있는지, 뭐, 뭐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그런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리고 직업으로서는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요. 여튼 그런 의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나 감정을 다 안 죽였다, 뭐 따뜻한 사람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파이로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덕목은 소시오패스 정도의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상당히 잘해요.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거짓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자아는 어디 다른 데다 버리고, 물론 자아가 있긴 하다마는 내가 어떤 표면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다 딴 데 놓고 지금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늘 숨기고 거짓 표정을 지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확실하고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본인의 임무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임무가 들어오면 그 임무를 성공하려고 하고, 그 임무를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고 고독합니다. 좀 외롭고 좀 고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스포가 꽤나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제 로이드 포저가 가족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게 표면적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던가 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사람의 자녀가 됐고 이 사람의 와이프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좋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있는 이게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있을 텐데, 로이드 포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조금 자기가 의식적으로 배제하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내 임무는 무엇이고, 나는 도노반 데스몬드와 가까워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독백이나 그런 어떤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워 보여요. 고독해 보이고. 예. 근데 이건 사실 그 스파이로서는 또 당연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 외로움과 고독. 늘 혼자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임무가 끝나게 된다면 얼마 안 가 이 일이 끝나게 된다면 어차피 헤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인데 뭐 굳이 뭐 가타부타 여러 행동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화낼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이
뭔가를 깼어요. 실수로. 아니면 딸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화를 안 내요, 거의. 화내는 꼴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화를 안 내고 그냥 어차피 뭐 안 볼 사람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몇몇 장면에서는 또 그런 게 나왔는데, 어, 여튼 약간은 그런 냉철하기도 한 것 때문에 조금 외롭고 고독한, 예.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되게 계속 어차피 안 만날 사람들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챙겨줘요.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예, 이런 걸, 좀 본인도 좀 즐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저번에 그 박보영 씨 주연의 정신과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그런 그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그런 어떤 병원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진짜 그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말 그게 물론 드라마라서 더 극적으로 이렇게 쓰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더 좀 뭐랄까 더러운 걸 안 보게끔 미화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참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 굉장히 마음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과 의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막 사람 몸을 가르거나 뭔가 하면 나의 어떤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앗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외과 의사분들은 이게 그 수술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뭐랄까 그 하나의 스포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과연 이걸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을까? 물론 표본이 많고 정신과 의사분들도 당연히 뭐 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긴 하겠죠. 우울증 환자가 들어오면 우울증 환자에 맞는 어떤 레퍼토리라든가 이런 게 또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또 작용이 될 테고 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래도 이 멘탈은 육체처럼 다시 재생되거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멘탈이 회복되는 일은. 실제로 우리가, 멘붕이다 해가지고 멘탈 되는 거 말고, 실제로 상처를 입었을 때, 실연을 당한다던가, 절망한다던가, 좌절한다던가, 이런 순간에, 정말 거기서 못 회복하고, 그대로 그냥 멘탈이 깨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우리의 대다수는 그걸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정말 큰 좌절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는 멘탈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환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 치료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조금 좀 멘탈의 상처가 꽤나 많이 날 텐데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하여튼 뭐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묘사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들 따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이해심이 많고, 인내력도 많고. 그래서 로이드 포조 또한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정신과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요르포저. 어, 2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키는 170cm, 굉장히 느씬한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죠. 몸무게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예. 어, 웨이탈
공무원으로 현재 시청에서 재직 중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페이퍼워크를 하시는 분 같고요.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웨이탈리트 그 시청에서 그 공무원을 하는 중입니다. 몇 급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분도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 바든이라고 불리는 어떤 범죄 집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집단인지, 근데 이게 그 범죄 집단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살을 하기 동용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은 맞는 것 같은데, 가든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암살자 혹은 살인 청부업자가 더 맞는 말 같아요. 예. 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분의 그 살인 청부업자로서의 코드네임은 가시공주입니다. 예. 근데 그 가든 있잖아요. 그 집단. 거기 좀 마스터 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피부색도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볼 때마다 이장씩 이제 임무를 받거나 뭐 가시공주 뭐 요르포저가 이제 가서 뭐 이제 임무를 받거나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잠깐씩 얼굴이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착합니다.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수하기도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사회화가 덜 돼 있나? 네, 덜 돼 있다. 덜 돼 있나라고 하면 물음표고 덜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사회화가 좀 덜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좀 뭐랄까 평범함에 대해서 늘 조금 질문하는 사람? 평범하면 뭐지? 내가 평범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를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자신의 직업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암살자잖아요. 살인 청부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자격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직업군도 아닐 뿐더러 사람을 해치는 일이니까 절대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또 계속 숨겨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자신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숨기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상에서는. 나는 이렇게나 보편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광고하듯이 다녀야 돼요. 물론 실제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걸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에게 1도 관심을 안 주지만은 이 친구는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막 평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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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평범해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 좀 너무 집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평범이라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철학적인 접근까지 하게 됩니다. 평범이 뭐지? 나는 누구인가? 신은 죽었나? 약간 이러면서 계속 뭔가 평범함에 대해서 계속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랄까 자기가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지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하면 이게 평범한가 보구나. 이게 너무 불쌍해요. 볼 때마다 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 직장에서 막 직원들끼리 자기 오늘 귀걸이, 진짜 이쁘다. 진짜 너무 색깔이, 정말 이쁘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막 비꼬고 비아냥대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왜요? 이러면서 왜 뭐요? 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 무시 그냥 쌩 까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좀 어리석을 정도로 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어떤 일반인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치더라도 그냥 그거를 아하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예. 정말 살인 청법자답지 않죠? 하여튼 뭐 굉장히 그 맹하고 약간 좀
그런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그런 사람이고, 그와 동시에 약간 좀, 아, 백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아주 약간, 뭐랄까, 뭔가 좀, 음,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안 밟아서 그런가? 뭔가 좀 모르겠어요. 잘 일반인데 알만한 부분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혹시 그딸 숙제를 봐주거나 할 때 나오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문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착해 보이고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그냥 쟤는 세상에 있으면은 안 되는 쓰레기 새끼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아주 자비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 진짜 악을 보면은 자기가 그 악을 제압하고 나서는 좀 놀리고 싶기도 하고 진짜 고통을 계속 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요르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악이네? 넌 죽어. 그냥 넌 죽어. 넌 무조건 죽어야 돼. 개쓰레기 같은 새끼 막 이러면서 그냥 죽여요. 그냥 훅 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튼 암살자나 살인청부업자로서는 굉장히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또 굉장히 또 확실하게 끝을 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남을 속이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그 로이드는 계속해서 첩보를 해왔잖아요. 첩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변장을 하면서 사람 마음을 깨어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을 맡아왔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잘하는 데 반해 요르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어려워해요. 의외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구석이 조금 있습니다. 그 첩보를 안 해서 그런지 사람만 죽이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이면 죽이면 되니까 어쨌든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잖아요. 뭐 목격자 다 죽이면 되니까. 근데 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해가지고 루트를 피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안 들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짜는 반면에 요르는 그냥 죽여 그냥. 그냥 너 봤어 죽어 그러면 너 한 페이지 죽어 그냥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첩보나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로이드보다는 좀 못한다.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로이드보다는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 브라이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르 포저는 이전에 요르 브라이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저는 이제 로이드 포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이 바뀌게 된 거고요. 여튼 유리 브라이어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유리는 어, 이제 그 경찰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SSS 맞나? 제가 지금 만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맞을 겁니다. 친위대 소속에 들어가서 특수경찰로서 사람들을 검증하고 검문하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서 그 사람의 사성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찰인데 뭐 더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유리 얘 또라이입니다. 미친놈입니다. 동생이 진짜 아스트랄합니다, 성격이. 여튼 여기까지가 요르 포저의 정보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인물은 아냐 포저입니다. 6세고요. 99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몸무게는 알 수 없습니다. 99cm, 진짜 99cm면 얼마나 애기들 귀여워요. 요 정도 나이대 키를 가지고 있는 애기들 걸어다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될 때가 있잖아요. 그 나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때의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보기에는 귀여운데 좀 소악마들이 많습니다. 지 맘대로 하려 그러고 뭐 안 사주면 삐지고 울고 떼쓰고 막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은데 아내가 딱 그런 나이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적어놓기로는 6세로 지금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4, 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친구가 로이드 포저와 만나게 된 계기가 그 로이드가 이제 입양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입양을 먼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이맘때는 그런 비인가 시설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인정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이제 뭐 보육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시설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물론 좋은 목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애들을 이제 보호해주거나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 뭐 약간 장사식으로 좀 애를 맡아놨다가 딴 데 이제 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음, 그런 데 가서 애를 찾다가, 글을 쓰고 말에 약간 그래도 좀 그 지능이 있는, 뭐 애기들한테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똑똑한 아이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글을 쓰고 읽는 게 되는 아이는 혹시 없냐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추천해준 친구가 이 친구였고, 그래서 로이드는 이 친구를 그냥 입양을 하게 된 거죠. 예. 현재 명문 2등 칼리지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그 2등 칼리지가 사실 그 도노반 데스몬드의 자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로이드 포저는 애초에 아냐를 그곳에 들어놓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음, 아냐를 입양을 한 거겠죠. 여튼 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어, 직업은 딱히 속인 건 아닌데, 왜냐면 계속 로이드가 직업 속이고 있지, 뭐, 엄마 직업 속이고 있지, 아빠 직업 속이지, 막 다 직업을 속이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뭐, 1학년 아니고 뭐, 얘도 스파인가? 막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직업은 속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초능력자입니다. 예, 초능력자. 이 친구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예. 그게 자기가 조절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마음이 자신의 뇌로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막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물 먹고 싶다 하면은 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물을 들고 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물 먹고 싶은 거? 하고 꿀떡 마시고 약간 이럴 정도로 눈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로이드한테 입양되기 전에 입양을 어느 곳에나 많이 좀 다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애다. 너무 눈치가 좀, 왜 저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여튼 이런 능력이 있다.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실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이 이런 능력을 얻기는 쉽지 않죠. 뭔가 원인이 있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건데 아냐 같은 경우는 실험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실험체로 살아왔다. 실험체. 007이라 적어놓은 거는 실험체 번호가 007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007이 아주 대표적인 첩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를 적었나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굉장히 순수하고 또
굉장히 착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그 뭔가 겁먹는 부분이나 사실 되게 슬픈 부분인데 조금 뭐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웃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로이드나 요루의 정체를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암살자인 것을 숨기는 걸 얘는 알아요. 마음을 읽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스파인 것도 얘는 알아요. 마음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가끔씩 아빠나 뭐 제가 아까 전에 로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어차피 뭐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안 돼, 나 그거 싫어. 갑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간식 줄까? 하면서 막 간식 주고 이러는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비슷한 류의 생각들이 계속 오면은 자기 스스로 약간 좀 좀 슬픈 부분이긴 한데 좀 여태까지 그 입양이 됐다가 좀 나와버린 상황이 몇 번 있어서 그런지 실사적으로 좀 매달리는 면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이대로 떠나고 싶다 막 생각하면은 보통 그냥 생각은 이대로 떠나고 싶다 하면은 여행을 떠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이 상황을 떠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냐가 막 달려와서 떠나면 안 돼 했는데 아 나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건데 아냐 같이 갈래?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좀 조심해야 한다. 여튼 이렇게 좀 순수하고 착한 친구인데 사실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악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 충족된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머리가 조금 빨리 돌아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영악하기도 해요. 뭔가 계획을 짜거나 엄마 아빠 몰래 무언가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영악하게 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상 의외의 어떤 해답을 계속 도출해내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해서 그런지 팩트 폭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혹을 엄마건 아빠건 뭐 친구들이건 나발이건 그냥 뭐 생각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파 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친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요리 못하면 그냥 엄마 원래 어차피 요리 못하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보세요. 저렇게 귀여운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울 수가 없는 캐릭터긴 해요. 저렇게 너무 귀엽고, 뭐, 그렇게 애초에 착하고 순수한데, 뭐, 팩폭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여기까지 세 번째 인물 알아봤고요.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본드 포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입니다. 이 포저 가문에서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연령은 역시 불명입니다. 알 수 없고요. 어, 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키라고 해야 되나? 키라고 해야 되나? 뭐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섰을 때 그 키, 단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키는 100cm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은 아냐보다 조금 1cm 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도 몸무게도 역시 잘 모르겠고요. 한 연령이 5에서 6세 정도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노견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노견이 언제 뭐 죽느냐, 개가 평균적으로 언제 죽느냐를 따르면은 한 10살 정도는 그래도 사는 개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살 정도를 이제 보통 개 수명이라고 본다면 이 친구는 한 반 정도 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직업이 아니라 종은 그레이트 피레니즈라는 종의 강아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네요. 실제 하는 종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여튼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이며 하나와 똑같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 바로 미래를 예지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먼 미래를 예지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트레이닝을 하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는 길게는 한 5분 앞, 뭐 30분 앞까지는 되는데 짧게는 뭐 1초, 0.1초 요 사이까지도 리가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냐와 비슷하게 실험체로 조금 지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실험체로 지냈고 그 실험의 이름이 프로젝트 애플이라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8호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냐가 007, 7번이었어요. 근데 본드는 8번. 하나가 좀 이어져 있네요. 여튼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들 아냐도 그렇고 본드도 그렇고 참 마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루도 그렇고 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들은 다 개인의 사정이 좀 깊습니다. 예. 굉장히 그 의연하고 침착한 노견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의연하고 침착한 그런 느낌의 반려견이고요. 머리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웬만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안 돼, 뭐, 앉아, 뭐, 이 정도는 원래 개들도 하잖아요. 근데 막, 저쪽에 가서 저기로 가, 막 약간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할 때에도 잘 알아듣습니다. 예. 대화를 할 때도 그 이제 여러 사람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막 로이드가 야 너도 저거 먹고 싶니? 막 이러면은 갑자기 막 왕!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끄덕끄덕거리고 막 이러니까 거의 뭐 그냥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람에 지능이 엄청 높은 그런 똑똑한 친구다. 그리고 이 친구의 비밀이 하나 있다면은 그 털빨이 대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보이는 걸 보시면은 굉장히 그 통통하고 포실포실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이거 다 털빨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거나 비를 맞으면 갑자기 주업 하면서 아주 스키니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 모습도 귀엽습니다. 예. 저도 강아지 그 개를 키워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믹스견을 키웠는데 개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한 충애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무조건 좋아요. 걔들은 그 뭐 주인이 뭐 해가지고 뭐 싫다 하는 경우는 뭐 무력적으로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싫어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야 너 이것도 먹어볼래 저것도 먹어볼래 막 뭐 주인이랑 같이 산책 가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안 좋아하는 개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본드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있어서 특히나 아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물 소개였는데요. 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얘는 소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랭키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뭐 아니면 뭐 피오나라든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 뭐 아니면 아냐의 동급 입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미안 데스몬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법한데 시간상의 이유로 캐릭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클리셰물을 나름대로 잘 봅니다. 나름대로 잘 보는데 너무 뻔하면은 약간 마이너스긴 해요. 그러니까 그 뻔한 소재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그 뒤가 뭔가 좀 예상이 좀 아주
그 찰떡같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 뭔가 다음 스토리를 맞추려고 만화를 보는 게 아닌데 다음 스토리가 너무 이게 맞는다 싶으면은 저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 좀 그 좀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소재는 음, 애매해요, 사실. 애매한데, 참신하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지면은 참신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어떤 작품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뭔가 일상물이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액션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첩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첩보를 하는 캐릭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참신하지 첩보라는 어떤 그 서브젝트 같은 경우가 참신하다기보다는 이 그 메인 스토리가 첩보라는 게 조금 뭐랄까 참신했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조금 어디서든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걸 메인 소재로 쓴다고? 라는 게 조금 참신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 배경도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를 한다면은 뭐 영국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프랑스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시대 배경을 독일 냉전으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도 러시아와 냉전 상황에서 정말 서로 간의 첩보전이 치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에서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첩보가 쉬웠겠어요. 쉬운 만큼 또 굉장히 경계를 했겠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 간의 첩보 전쟁도 상당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시기를 굉장히 잘 살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화를 많이 안 본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 시기를 쓴 만화가 별로 없지 않아요? 영화는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 때 작품들이 꽤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매니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 배경이기는 한데 근데 이걸 만화로 만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캐릭터 메이킹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캐릭터 메이킹이 뭔가 그, 뭐랄까,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못된 할렘물, 잘못된 할렘물 보면은 캐릭터 메이킹이 좀 이상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왕리본의 연보라색 머리카락을 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니, 뭔가 좀, 잘못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하렘물의 어떤 그 법칙상 그 많은 어떤 그 컬러풀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꽤나 즐비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보라는 조금, 이거 심하다. 약간 왕리본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좀, 이 디자인 영, 이 캐릭터 메이킹 영 안 됐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 작품에서의 캐릭터 메이킹은 아주 좋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디자인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속성이나 어떤 이 캐릭터들의 성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화가 굉장히 궁합이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유쾌하죠. 유쾌하고 뭔가 좀 뭐랄까, 늘 즐거워 보이고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이 시기와 그리고 현재 상황,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의 상황, 첩보를 해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된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물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즐거워 보이긴 해요. 소풍을 간다던가 아빠 엄마와 뭐 아냐 뭐 포져 가지고 일체가 그냥 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는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왁자지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가지고 있는 뭔가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그것 또한 캐릭터 메이킹으로 살려낸 부분이 꽤나 많았다. 그리고 이 디테일이 또 악마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로이드가 정신과 의사로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보통 특히나 뭐 이런 걸 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군인으로 들어간다던가 군 쪽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페이퍼워크로 들어간다던가 시청에 근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직업군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막 정신과 의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았고 개그 센스도 좋아요. 이 책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그 센스가 작가의 개그 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많이 피식피식거렸어요. 예. 특히나 제가 되게 많이 웃었던 게 그 아냐가 그 피오나를 처음 봤을 때 피오나를 처음 봤을 때 그 아냐가 그 피오나를 괴물 보듯이 보는 장면이 있죠. 그 이제 피오나가 처음에 집에 와서 막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냐가 나와가지고 이 누나 누구야 하니까 아빠랑 같이 일하는 누나야 인사해 하니까 피오나도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아냐도 안녕 하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 마음의 소리가 조석인가?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계속 소리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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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선배 좋아해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얼굴 한번 보고 눈 한번 닦고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이러면서 다시 딱 보니까 그 눈이 완전 하트가 돼 있고 그 눈 옆에 콜라 군소처럼 콜라 크게 좋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내가 경악을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재밌었다. 개그 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약간 감점이 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본 장르가 그 메인 스토리는 이제 첩보가 들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첩보물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장르가 좀 변할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작품은 일상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냐와 뭐 요르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합치면서 이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속이면서 이렇게 다 같이 살지만은 과연 진실된 나는 어디 있고 그리고 진실된 나가 이따금씩 튀어나오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좀 발현될 수 있는 장르가 일상물이기도 하고 또 유가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느껴지는 게 일상물은 장르 자체의 어떤 특성이긴 한데 좀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이 의견에 반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좀 던지자면 여러분은 일상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고 큰 임팩트를 느낀 장면이 많았나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일상물을 많이 막 보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즈만과 대왕이라던가 또 뭐가 있죠? 세인트 영맨 같은 작품이라던가. 근데 그런 작품을 볼 때마다 실상 진짜 재밌거든요. 사실 진짜 재밌어요. 개그도 좋고 일상물의 주요 요소는 개그가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와 좋다 좋다 진짜 재밌다 피식피식 웃고 와 웃기다 하면서 다 보고 책 딱 덮으면은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가 있었지? 하면은 떠오르는 건 한두 장면이에요. 근데 소년 만화라든가 정적인 어떤 스포츠 만화라든가 뭐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나는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킹덤. 제가 킹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킹덤. 명장면 대보세요 하면은
정말 많은 장면을 낼 거예요. 물론 연재가 60몇 건이나 됐으니까 명장면이 당연히 많겠지만은 어, 일상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작품들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없어요. 저는 분명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어요. 작품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장르적인 특성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캐릭터가 좀 부족하죠. 조금 부족하다. 죄송합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캐릭터가 조금 부족하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야 아야같이 저렇게 막 디자인된 캐릭터가 예전에 있었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목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아이디어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어떤 속성 면에서 뭔가 이 작품의 독보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이드도 어디서 많이 봤던 속성의 질감의 캐릭터잖아요. 쿨하고 고독하고 하지만 따뜻하고 약간 일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이자 또 멋진 미남이고 매너남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냉철하고 고독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아주 멋진 요원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캐릭터가 조금 오리지널리티는 조금 부족하다. 어디선가 많이 따온 캐릭터들이다. 물론 아, 요즘 시대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어느 정도는. 예전 같았으면 100% 공감을 했는데, 최근에 왜 어느 정도 공감을 했냐면, 체인소맨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 캐릭터들이다. 캐릭터들이 미쳤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체인소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직도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캐릭터가 분명 나올 수 있다. 세상에 아직 새로운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스토리 속도감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방송 초반부에서 작가님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역시나 이만한 장편을 연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메인 스토리가 지금 제가 본 게 11권이거든요. 11권까지 알라딘에서 세트 판매를 절찬리에 하고 있습니다. 11권까지 봤는데 11권을 보면서 아직 그 뭐죠? 슈퍼인텔라? 슈퍼스텔라? 여튼 그 배지를 아직 하나밖에 모으기 아직 하나밖에 못 모았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메인 스토리의 속도감이 떨어지게끔 보이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일상물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따뜻하고 웃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에피소드의 소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아직도 지금 만화 4시간으로는 한 3개월 지났다고 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더 나와야 될 양은 훨씬 많은데, 근데 3개월 동안 11권 지났고, 이 상황에서 딴 별은 하나.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튼 아이디어와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작가와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작품의 모든 좋은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유려합니다.
예,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그와 동시에 아주 유연한 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토리야마 아키라도 조산명 선생님, 고 조산명 선생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 터치라고 해야 될까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동시에 저는 뭘 느꼈냐면 로이드와 본드를 보면서 하가렌 강철의 연금술사의 향기가 꽤나 진하게 난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가님의 양력을 조사하면서 어디서 어시스턴트를 했는지는 잘 조사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님의 어시스턴트를 한 적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예, 굉장히 닮았어요. 특히나 본드의 디자인이 이거는 좀 진짜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그런 대작가님들과 견줄 정도로 작화는 미쳤어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유려하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캐릭터 메이킹이 잘 된 부분과 이어지는데 어떤 캐릭터 메이킹의 디테일한 부분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옷을 입히면서 작화를 딱 입혔는데, 그게 정말 살아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캐릭터 디자인을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담백하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주는 느낌이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예. 그런 거 있죠. 일단 소년 만화나 이런 거 볼 때에도 약간 캐릭터들이 좀 과하게 디자인되고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가이고 선생님이 로봇 만들 때 이따금씩 지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지그 보면은 그게 뭐야 싶잖아요. 예. 갑자기 왜 고 선생님 드디어 미치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이 작가님은 정말 유려하게도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담백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딱 예, 아주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부담감이 적다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역시 작화가 좋으니까 미장센도 정말 좋다. 예, 그래서 뭐 거리의 표현이라던가 아이템 뭐 뒤쪽에 백그라운드에 잡히는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게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예, 서랍 하나하나, 손잡이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서 굉장히 볼맛이 나는 그런 작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첫 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제가 보면서 후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명 선생님이 연출이 진짜 신급이었잖아요. 정말 잘하잖아요. 만화의 신이었잖아요. 정말 그 연출이. 그래서 토리야마 선생님을 물론 작화 자체도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작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뭐랄까 연출이 컷 구성이나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잖아요. 독자를 정말 컷 유도를 정말 잘하잖아요.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 컷 구성이 아주 좋은데 이 작품도 그래요. 컷 구성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 읽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컷 구성이 좋고 미장센도 좋은데다가 캐릭터 디자인도 좋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없는 작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그 씬이든 액션 씬이든 무슨 씬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씬이든 간에 다 너무 시퀀스들이 유려하고 부담감 없고 좋습니다. 예, 보기에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다른 유튜버 이름을 좀 대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워낙 존경하시는 분이 한번 이름을 대보겠습니다. 침착맨 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수 만화가 있다.
뭐 기본적으로 국수 만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표적으로 그 깐 이름들이 뭐 원펀맨, 뭐 기생수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꺼냈거든요. 그런 작품들의 기본적인 게 컷 구성이 너무 좋잖아요.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삭삭삭삭 하면서 눈이 아주 편안하게 굴러가면서 만화를 읽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작품 또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점은요, 별점 4개고요. 한마디 별점 4개에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파텍 필립보다는 애플워치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별 4개가 조금 짜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 별 3개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별 3개를 준 게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선호도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임팩트 부분에서 조금 저희한테 남는 게 조금 덜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 3개를 주려고 하다가 그 뒤에 다른 만화들을 좀 읽었는데 역체감이 오지는 거예요. 약간 뭐 이러냐. 스파이 패밀리의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했는데 뭐 다른 만화를 봐도 작화가 좀 너무 부슬거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역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에 별점 4개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통평은 시계 중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게 파텍 필립이잖아요. 시계 브랜드의 탑에 있는 게 파텍 필립 같은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탑권에 있는 어떤 명작이나 앞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작품은 아니긴 한데 그 세계적으로 애플워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잖아요. 이 작품은 애플워치 같은 작품이에요. 예, 사람들의 호평도 많고 기능도 많고 부담감 없이 쓸 수도 있고 애플워치가 또 가격이 좀 내렸죠. 예, 그래서 또 그냥 예전처럼 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가격으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감 없이 파텍 필립보다는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롤렉스보다는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처방이라서 좀 많이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좀 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첫 방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말 못하는 부분도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네요. 자꾸 횡설수설하는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예, 여튼 뭐 첫방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그 용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방송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